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북꿀팁을 드릴 북꿈입니다. 오늘은 이웃집 철수 아빠나 영희 엄마처럼 가까운 이웃들이 어떤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지와 이 일들을 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라던가 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공유 팁 같은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와 친분이 있는 분을 초대를 했는데요. 제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양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인연을 간단히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 단절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아이 셋 엄마의 전업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자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찾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듣게 됐고요. 거기서 쌤을 만나게 됐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같이 유튜브도 찍게 되었네요. 그 온라인 마케팅 수업에는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맞아요. 많이 오셨죠. 주부분들도 네, 많이 맞아요. 계시고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됐는데요. 네. 옆에 계신 양쌤이 하고 있는 부업이 또 주부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많이 또 하고 계시는 부업이라서 네. 제가 양쌤만의 또 이 부업에 관한 뭐 꿀팁이라던가 이 부업을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뭐 장단점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채널은 저희와 같은 주부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경력 단절이 돼서 조금이라도 경제 활동을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창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작은 프랜차이즈에서 오전에 파트타임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파트타임을 하면서 저는 가장 큰 목적은 제가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요구가 가장 큰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제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게 보탬이 돼서 자기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됐고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네. 이제는 이것을 하면서도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 창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창업까지 생각하셨군요. 네, 고려하면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창업에 관해서는 지금 아직 뭐 구체적인 게 아니라 생각은 하고 있는 정도로 고려를 하고 있죠. 물론 일을 하면서 모든 일에는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배달 앱이라든가 뭐 키오스크라든가 사업의 작은 창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매출이라는 게 어떻게 잡히고 여기에서 마진이 어느 정도 남는구나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면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쵸. 나중에 창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긍정적인 네. 방향으로 경험치를 쌓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쵸. 거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서 만난 점주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만 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경험도 있으시고 그렇죠. 나름대로 이것을 창업하기 위한 노하우도 있는데 말을 하면서 궁금한 거는 신뢰가 안 되는 선에서 여쭤보기도 해요. 저도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자본금이 들어가는 거냐, 어느 정도 하셨냐라는 거를 물어보면 진정성 있게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해주세요. 보면 그리고 저희 점주님들도 보면 제가 아이 셋을 키우는 입장이고 전업주부의 입장이고 같은 비슷한 입장이니까 그런 거는 이해하고 어떤 게 궁금할지 벌써 캐치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러한 정보들은 현장에서 또 그쵸. 배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네. 때문에 네. 어떠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네. 부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네.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네. 접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돈을 벌 수도 있고 나를 위한 시간 투자 그럼 네.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그쵸. 접근하면 참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부업으로 키오스크라던가 네. 말씀하신 대로 배달앱 같은 배달앱도 거, 사용하고 포스 사용, 포스 사용 네. 그리고 뭐 요리도 좀 살짝 그쵸. 한다고 네. 알고 있는데 이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선생님들만의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얘기를 네.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주부로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 요번이 처음이었고요. 솔직히 저희가 학생 때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들어가서 뭔가 음식을 조리하고 이렇게 손님 응대를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금방 적응이 됐는데 학생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다른 기기를 사용을 하고 배달앱도 사용을 하고 그런 것은 주부들한테는 솔직히 쉽진 않았어요. 그걸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익숙해지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수월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전주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 상황 같은 것도 저는 아이가 이제 셋이 있으니까 상황을 좀 봐주신다면 저도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도 이제 오히려 처음에 저희 주부 같은 경우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뭘 할 수 있나요? 뭐 몇 시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다 자기 입장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을이라는 입장이고 경력 단절의 그런 자기만의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어떤 정도의 휴가를 쓸 수는 있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들어가고 급여 같은 조정 같은 것도 뭐 어느 정도 되면 올려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에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솔직하게 꺼내면 나중에 불편해지는 면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다양한 앱이 있어서 뭐 알바를 구하는 앱이라든가 당근마켓 같은 데서도 충분히 짧게 일하면서도 자기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길게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시간에 알바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주부로서는 좀 커요.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내가 휴가를 가고 싶은데 못 가본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갑자기 내가 이거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시작부터 걸리는 마음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조율을 하고 시작을 하고 오히려 만약에 그게 어렵다 하면 어떤지 궁금하다 하면 그렇게 짧게 뭔가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일을 못하게 돼서 그 TO를 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 짧은 알바를 구할 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종은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할 때 제가 좀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이버 앱이나 그리고 배달 앱을 통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 프랜차이즈가 리뷰가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잘 사람을 많이 자주 뽑는지 리뷰 같은 거에 보면 장사가 잘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프랜차이즈 같은 프랜차이즈여도 그 근처에 있는 같은 비슷한 류의 프랜차이즈여도 어떤 프랜차이즈는 배달이 엄청 많고 리뷰도 더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유독 있더라고요. 똑같은 프랜차이즈인데도 그것을 알고 가면 어느 정도 점주님들의 마인드, 사장님들의 마인드를 조금 읽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배달앱에 여러 가지 후기들이 있을 텐데요. 이용자들이 후기를 적었을 때 사장님이 응대하시는 댓글이라던가 이런 거를 읽어보면서 그러면 사장님의 마인드가 어떤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네,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저희도 배달 시킬 때 리뷰 많이 참고하잖아요. 그럼요. 리뷰 꼭 보고 하죠. 네, 그래서 여기 점은 리뷰가 별로 안 좋더라라고 인식이 되면 그리고 여기 점은 한 번 시켰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면 웬만하면 안 옮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경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리뷰를 읽어보면서 사장님이 그래도 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계시겠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알고 간다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하러 가는데 일은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쉬워져요. 어떻게 보면 하다가 보면 내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하지만 들어가서 사람과의 관계는 조율하거나 바꿀 수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부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배달 앱이라던가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리뷰를 살펴보다 보면은 그 매장의 점주님이나 사장님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매장에서 일하기가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를 그렇죠.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네요. 네, 아, 그렇죠. 이런 꿀팁이 있었다니. 네. 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네. 오늘 양생께서 뭔가 부업을 구할 때 네. 이런 부분들이 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려주셨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을 네. 보시면서 비슷한 일을 네. 구하시게 된다거나 일을 하게 된다면 이 양쌤의 꿀팁을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부업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양쌤이 어찌 보면 전통적인 부업들을 하고 계시고 저는 앱과 같은 트렌드를 좀 따르는 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거에서 오는 차이점이 그렇죠.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양쌤이 하시는 부업은 고용은 조금 안정이 돼 있으나 그렇죠.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갑자기 빠져야 된다라면은 좀 고용주에게 그렇죠. 조금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또 있겠고요. 또 제가 하고 있었고 해봤던 이런 트렌드를 따르는 부업들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찌 보면은 연속성이 연속성이 좀 그렇죠.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부업 자체만으로 두고 봤었을 때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이죠.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부업도 자기 상황에 맞게끔 플랜 B를 또 따로 계획해서 또 그렇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그렇죠.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거웠고 네. 그리고 뭐 아이들도 3명이나 잘 케어를 하면서 자기계발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부업을 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면서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네. 계시는 이 양쌤을 꾸준히 응원하고 네.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주 좋은 경험을 해서 음.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영상 양쌤이랑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양쌤과 저와 마무리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잘한 거 맞아? 이게 나도 처음이거든? 그치. 우리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자.